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조만간 100만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저희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1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은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어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잠시 후에는 본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전망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삼선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국회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요. 99만 8,449명이 지금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제 뭐 100만 명.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는 동안 아마도 100만을 돌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네. 자, 일단 어제 국회가 파행이 됐어요. 이러면 최혜병 특검법 오늘 국회 보고 가능합니까? 일단 뭐 그거는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본회의는 서로 합의해가지고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네. 돼 있었던 건데 필리버스터 안 하고 그냥 산회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본회의 다시 오늘 2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시에 그러니까 다시 그 절차를 다시 밟는 거죠. 어제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네. 근데 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뿔이 났더라고요. 김준형 의원이 밤새서 사흘밤을 준비해가지고 대정부 질문 준비를 했는데 김준형 의원 앞에서 딱 끝났대요. 정치 분야에서? 네, 정치 그냥 분야. 날라간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 준비하려고 했는데 딱 거기에서 커트라인이 걸려가지고 김준형 의원께서 너무 비분관계 하셨다라는 제가 소문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실 복도에서 굉장히 복도가 무지하게 덥더구만요. 복도에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덥다고 나는 거의 저녁 때는 이제 냉방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안 들어가지. 저녁 때 냉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본회의 장에서 서서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바지 다려 입고 왔는데 구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앉는 분도 계시고 어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대정부 질문도 사실은 의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또 경제 분야에서 우리 당에서 두 번째 질문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또 많이 했죠. 그래서 원래 어제 예정대로라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래서 경제 분야가 또 날아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경제 분야가 그냥 날아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제 김병주 의원 그렇게 되면서 정회하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어제 정치 분야가 뒤쪽이 날아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다시 경제 분야 살아났어요? 오늘 2시에 다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분야가 살아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럼 오늘 대정부 질문 의원님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직 확답은 못 받았는데 네. 다시 하는 것 같다. 요 정도? 야, 근데 대한민국 그래 다시 국회가 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약간 어정쩡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컨펌은 안 됐는데 아니, 일단 근데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국회가 어떤 예상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정상적인 국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의원들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막 우왕좌왕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다 엑스트라야.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 질이 이렇게 뭐 정치 분야 날라간 거 뭐 대정부 질이 경제 분야 날라간다 다시 다시 복원된다. 우리는 다 엑스트라고 배경이고 실제는 여기서 지금 파행시키고 파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상정해서 그래서 처리하고 뭐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방해하고 지연 전술을 하고 이게 지금 줄기고 네.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을 메꾸면서 살아났다가 복원됐다가 네. 날아갔다가 하는 이 대정부 질의는 지금 엑스트라가 됐다. 그렇게 된 거죠. 배경이 황당무계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저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오늘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상정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이후에는 강제 토론 종결하고 네. 그리고 내일은 통과시키게 되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오늘 이제 하면 이제 똑같은 절차가 다시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시에 본회의를 시작해서 예. 대정부 질의를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서 오늘 밤에 네. 이제 상정을 하겠죠. 네. 상정을 하면 이제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네. 어차피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냥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사회분 문화 분야가 날아가는 거죠. 내일. 예, 어제 그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권을 쥐었을 때 이 소동이 벌어진 건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의 뭐 정신 나간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천착해가지고 사과 먼저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네. 김병주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사과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네. 한미는 은근슬쩍. 당연하지만. 네. 한일 동맹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그런 논평을 낸 것 자체가 정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동맹이라는 것은요. 네, 그 상호 방위 조약인데요. 방위 조약이잖아요. 상호 방위 네. 조약. 그러면 상호 방위 조약은 그것은 우리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 조약이죠.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몇 조인지 제가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이제 국회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라서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 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서 분명히 네. 있죠. 현재 유효한 조약이에요. 근데 한일 동맹이라는 것은 한일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현재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일 동맹이라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한일 동맹이라는 것을 하고 싶으면요. 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일 동맹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네. 네. 헌법 위반이다. 네, 헌법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김병주 의원 말을 굳이 예.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 당연히 이거 헌법 위헌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논평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헌법 위헌이다. 위반이죠. 그래놓고 지금 김병주 의원한테 정신 나간 소리 했다고 오히려 역공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김병주 의원이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당연하죠. 예. 다만 이제 뭐 정신 나간 이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예, 얘기할 그렇죠. 수는 있죠. 예, 이 예. 표현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요.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이긴 하죠. 네. 인근 국가로서 설린 우호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정보 이제 우호 관계, 정보적인 네, 예. 정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지소미아가 있었죠. 네, 지소미아 예. 정보 그 교환에 따른 어떤 군사정보 협정. 협정, 예. 군사정보 협정. 네. 그래서 지소미아가 있었죠. 네. 그 지소미아에 대해서 폐기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이제 또 살렸다가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유야무야 됐다가 뭐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좀 애매한 상태로 이제 지속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이거하고 군사 동맹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군사적 위협,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침략을 당할 경우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보통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남침을 당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의회 동의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자동 개입하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일 동맹을 얘기를 하려면 어떤 얘기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그렇죠. 한반도에 일본의 상륙해가지고. 의회가 동의를 해주면 예. 한반도에 자동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이상한 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 국회가 예.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란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군사적 동맹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그냥 통칭 그냥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렇게 지소미아 불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거거든요. 특히 네. 이제 우리는 네. 휴민트라고 해서 네. 이제 북한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또 주거나 뭐 군사 관련된 서로 정보를 간에 그렇죠. 그런 서로 이제 정보를 간에 서로 예. 교환하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에 또 이게 서로 교환이 안 되거나 공유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괜한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미사일 정보 뭐 그럴 수 이런 거를 있거든요, 주는 건데 그것은. 그거하고 지금 완전히 우리가 다른 완전히 얘기죠. 전혀 다른 이게 얘기인데 차원이 다른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런 이거는. 얘기를 논평에 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거를 정신 나간 기분 나쁘다. 국회의원들 네. 뭐 이렇게 네, 뭐 표현을 해서 그런데 그 기분 나쁘다 이 정도 차원의 얘기지. 네. 이게 지금 무슨 동맹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얘기죠. 집요하게 그럼 저는 한번 뭐 논쟁을 해보자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국민의힘이요. 네. 한일 동맹이 옳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국가의 핵심 이익. 네. 국가의 핵심 이익이 뭡니까? 영토. 그렇습니다. 영토잖아요. 네. 그다음에 영토하고 국민 이런 예. 거 아닙니까? 주권 이런 건데 그 국가의 핵심 이익인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의 이 3대 요소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망각. 제가 볼 때는 예. 이거 약간 그 배신적 요소다. 이것은 배신적 요소. 이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네, 국민의힘이 거의 간첩에 해당할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것은 이 뭐라고 네. 표현해야 되죠? 예. 간첩 거의 국민의힘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국익을 배신하는. 그렇죠. 국익에 반하는. 네, 국익을 국익에 배신하는. 반하는 행위 또는 행동 정신이라는 단순히 거죠. 반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한데요. 네. 그냥 제가 단순히 너무- 국익에 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더 센 용어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용어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예. 그래서 정치학 용어가? 예. 정치학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진짜 네. 완전히 이것은 진짜 국가를 그냥 거의 국가를 넘기겠다? 갖다가 국가를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행위죠. 네.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위헌이란 얘기예요.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네. 국가 배신 행위예요. 국가 배신 배신행위다. 예. 예, 이적 행위 막 이런 그런 이런 얘기가- 이적 행위에 가까운 예. 거죠. 이적 행위. 유바메론님께서 이적 행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역적 행위죠. 이적 행위. 이적 행위. 이적 예. 행위. 네. 반역 매국노다. 예, 네. 민족의 반역자다. 네. 막 지금 댓글로 반민족주의다. 매국노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런 매국자, 용어고. 뭐 네. 이렇게 매국노. 네, 이적 저희- 행위라고 하는 게 맞겠네. 이적 행위다. 적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런 이적 행위. 행위다. 네. 저희가 주로 이 이적 행위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많이 봤는데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반역 이런 행위. 말을 하게 될 줄은 좀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 저도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최혜병 특검법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결국에는 어제 해서 오늘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하루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한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랄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그 표현에 좀 화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동맹을 헷갈리면 안 되지. 그렇죠. 왜 이러지? 이런 그러니까요. 거죠. 왜 이러지?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나경원 후보 그리고 윤상현 후보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입장이 굉장히 갈리는데 그래 한동훈 위원장 하자 이런 주의로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특검을 뭐 어쨌든 그게 제3자 특검이든 뭐든 간에 네. 특검을 하자라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데 그것을 뭐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아니라 그러면 네. 뭐 변협 회장이 추천을 하든 대법원장이 추천하든 제3자 특검이든 뭐든 예. 그러면 특검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네. 그거를 명확하게 저는 그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 왜냐하면 이건 뭐 무슨 그냥 블러핑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결국 지금 8명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좋아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해서 그 제3자 특검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받는다 하더라도 저쪽이 8명이 돼야지 재의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럼 8명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그 한동훈 혼자서 찬성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의석수 하나도 없잖아. 지금 배지가 없잖아요. 17명의 그 현직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도가 17명이 있으면 뭐 이 사람들이 이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만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은 최소한 8명 이상의 명단을 의원, 내라. 명단.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동의하는 네. 의원들이 중심이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네.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예. 최소한 네. 그러면 그 법안 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논의를 해볼 수가 상태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나중에 되고 나서 딴 얘기 하겠지.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는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비윤 정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죠? 비유는 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탄핵은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엉거주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엉거주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보면 반윤으로 보이겠지만 네. 국민들이 보면 이게 친윤인지 비윤인지 예. 반윤은 아닌 것 같고 예. 그죠? 예. 그런 거 헷갈리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분이 비윤을 하든 반윤을 하든 친윤을 하든 그건 저는 관심이 없고 네. 실질적으로 이분이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네.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되게 열받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데 예. 명확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해라. 태도를 분명히 해라. 네, 예. 제시해라. 자기가 할 수 있나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을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하든가. 네. 응? 그래서 이 내용까지 나는 찬성. 그리고 이 사람들 날 지지하는 요 8명은 실명으로 요 내용을 찬성할 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법안 발의 이 사람들 나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법안 발의 이런 내용으로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이들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를 한 이들과 함께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 협상 들어갈 거야. 네. 이게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쪽에 여론이 있잖아요. 여론. 네, 네. 그죠?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도 여론조사에 들어갈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1차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은 넘겠습니까? 그게 관건이죠. 네. 근데 점점 이제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반이 간당간당한 것 같은데. 그럼 2위는 보니까. 누구 예상하십니까? 1위는 한동훈, 2위는 누가 할까요? 원희룡, 나경원. 지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동률? 네, 지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결선 투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과반이 조금 간당간당하는 상황으로 가면 네. 결선 투표 갈 수도 있죠. 예컨대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 4%짜리 후보를 결국에는 52.98%인가 그 당대표로 만들었던 용산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산의 힘이 다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결선 투표까지 가서 그 3등, 4등, 2, 3, 4등이 다 뭉쳐가지고 이합집산해서 역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8대 2인데 8이 당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과 그 여론조사 다 해가지고 네. 당원 때문에 다 했더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한 49% 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쉽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과반이 안 있다.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 후보가 뭐 이렇게 예. 연대. 예,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뭐 수도 국민의힘 정당 전당대회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출마하십니까? 최고위원? 저 이제 고민 중인데요. 네. 언제까지 고민하십니까? 지금 출마자가 9명? 1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출마한다. 네. 하는 쪽으로 제목 많이. 나갑니다. 네. 이현주 최고위원. 아니, 출마한다가 아니라 출마하는 쪽으로 예. 기울었다. 출마를 적극 고려 중, 예. 적극 고민 중 의원님 이렇게. 길면 제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도전 출마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맞죠? 적극 고민 중. 네. 아니 그래도 이게 네.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해야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언하는 여지는 남겨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최고위원 도전 필요하다고 보세요? 비상시국이니까. 네. 네, 비상시국의 역할이 예. 있다라고 어떤 생각.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비상시국에서 네.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의 역할은요 한 분야에 국한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쟁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역량을 갖추는데도 역할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 역량을 갖추는 부분에서 외연 확장이라든지 네. 그죠? 중도나 중도 보수층을 이렇게 확장하는데도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네. 예컨대 이 보수층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몰락할지 네. 그죠? 그게 보수의 몰락을 예고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한동훈 예. 아까 위원장이 예, 얘기하셨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예. 뿌리가 없어요. 보수의 보수에. 뿌리가 없다. 예.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예. 오래 가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운명이죠. 예. 운명인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딪히더라도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 비슷한데 맞습니다. 근데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네. 운명이잖아요. 그럼 공멸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공멸각이죠. 윤석열, 한동훈 공멸각이다. 공멸각이죠.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네. 내공이 약해요. 내공이 약하다. 본인이 스스로 체득한 정치 그게 아니에요. 정치 예. 이력이 아니에요. 예. 그냥 만들어진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람이죠. 네. 그리고 뭔가를 자기가 뭔가를 외워가지고
남의 명언을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쓰러지죠, 나중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중에 그러면 보수가 봤을 때 결국 두 사람은 윤한 이 두 사람 보수 괴멸의 장본인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말이죠, 국정농단이었을 때 그때 적폐 수사를 했을 때 그 전에 탄핵은요, 네. 민주당이나 이쪽 야권에서의 탄핵은 정치적 승패였어요. 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수사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패배를 하고 나서 보수가 패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앙금이 있는데 이 앙금이 지금 묵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참고 있는 거죠. 운명 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까지는 참고 있는데 네. 한동훈은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이제 터지는 거죠. 네. 의원님,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100만 카운트에 들어갔습니다. 오, 지금 99만 9,091. 100만 돌파했습니다. 10시 29분 55초. 10시 29분 55초.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100만 돌파했습니다. 네. 아, 했어요, 지금? 네, 100만 돌파했어요. 오, 10시 네. 29분 55초, 10시 29분 100만 55초에 예, 100만 돌파를 했습니다. 오. 야, 어떻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축하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뭐라고 추가할 얘기해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10시 29분 55초에 100만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200만 가자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는 국민 청원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 심각하죠. 예. 근데 저는 이거 한 300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300만? 예. 300까지 갑시다. 예, 300까지. 예. 아니 그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0만 관객, 그러니까 1000만 영화. 물론 그런데 예. 일단은 예, 일단은. 너무 멀리 보면 안 되고 일단 300 갔다가 그 다음에 1000만 갑시다. 중간 300만. 목표. 예. 중간 목표 300만. 7월 20일까지 300만. 300만 일단 찍읍시다. 예, 예. 근데 300만. 300만 이게 20일 되면 자동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국회 청원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맞아. 20일 되면 종료가 되는 네네네네. 거죠. 자동 클로즈가 돼서 더 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1000만까지는 조금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고요. 300만까지 갑시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서버가 좀 증설이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기다림 없이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아마 200만, 300만 가지 않았을까. 좀 며칠간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요. 며칠간. 어쨌든 지금 이 여하튼, 상황에서 보수의 몰락이 예고가 되고 이 가운데 이현주 의원님의 역할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네, 저는 예. 이제 이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외연의 확장 그다음에 정치력과 고도의 어떤 정무적 판단과 또 긴박함 속에서의 네. 이런 역할이 이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정치판에서요. 네. 저는 이 흩어져서 산재돼 있는 정치 세력 간의 이 이합 집산들이 있을 텐데 네.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할 이제 이 지도부에서 그런 이 여러 정치 재반 정치 세력들의 판세를 읽고 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투쟁도 할 것이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것만 한다 투쟁만 한다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 정권하고의 네. 투쟁력은 뭐 제일 강하다. 네. 라든가 아니면 그 그러니까 정책적인 예를 네. 들어서 수권 능력을 갖출 준비를 한다. 네. 이것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번 그 지도부는 네. 모든 것을 멀티적으로 다 할 수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한 지도부여야 되고 네, 그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럼요. 능력도 있어야 그때, 되고 그때. 보수의 판을 읽으면서 보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적재적소의 정부적 네. 감각과 판단으로 그것도 해야 되고. 예, 지도부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대표의 사건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대표를 흔들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라는 게 마땅한 어떤 증거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이 이화영 사건도 공안 사건의 특성이 있지만 이 재판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재판이 이재명 대표 개인 사건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냥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재판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이게 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당의 대안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재판을 저는 당이 같이 기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황.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검사 탄핵 그 사인에 대해서 검사 탄핵한 것을 오히려 이제 역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검사 4명을 다 탄핵 심판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서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라고 하면서 30여 분간 집중적으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다수의 언론들이 이제 그런 기조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탄핵을 한 게 아니잖아요. 탄핵을 하기 위한 조사를 네. 법사위에 회부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막 발끈하는 거지? 네. 우리는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그렇군요. 할까봐, 그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해서 네. 공소장 내용으로 맞춰가지고 공소장 내용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 검사 출신들이 꽤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공소장 내용의 이 절차에 맞춰가지고 그 검사의 이 행위에 대해서 쭉 맞춰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예. 근데 일단 그 전에라도 이렇게 보자면 네.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다 일일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문제를 삼느냐 하면 네,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제가 보면 한 분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금 사건 증인들 그 진술에 대해서 네, 네. 진술 조작과 네, 관련해서 네. 의심이 가는 그런 정황들 네, 네. 불러서 이렇게 회식하고 막 이런 예, 의심 예.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분 한 분 그 이름이 뭐죠? 이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뭐냐면 검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 검사의 이름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네, 예, 수원지검에서 그죠, 수원지검. 술판 의혹은 네, 술판 의혹. 박상용 검사고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이 김영철 술판 검사는 오빠 검사 장시호 씨와 관련된. 아니 그러면 강백신 검사는 네. 저 한명숙 총리 사건. 네. 예, 그리고 어미중 검사 이렇게 4명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박상용 검사는 그 술판 의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한 명이 지금 이화영 사건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의혹들이에요. 네. 그러면 박상용 검사의 그 술판 의혹은 이재명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 사건이라고 그래서 탄핵 대상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완전 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장시호 사건 그거잖아요. 네, 모해 위증 사건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예. 상관이 이게? 예. 응? 아니 그리고 강백신 검사도 네. 한명숙 그거 아니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예. 그러니까 네,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자 신앙님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신앙님 맞아요. 예. 네, 압수수색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박상용 검사 그 건하고 묶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마치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네. 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의원님 차라리 그 최고위원 말고 대표 출마는 어떠십니까? 엥? 대표 출마에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김두관 지금 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두관 전 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했다. 당내 민주 DNA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MBN하고 통화를 해서 당대표직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걸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김두관. 제 전화는 안 받는데 또 MBN 전화는 받으시네요. 김두관. 예. 저는 어제 통화를 못했는데 MBN 기자는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당대표직 출마를 위해서 국정이나 정책 전반 등에 대해서 당에서 제출하라는 서류가 많아서 준비 중에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훼손당하고 있다. 따라서 출마 결심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그 대표 출마는 다 자유니까요. 네. 그분이 출마하신다. 뭐 그것은 존중하고. 의원님도 같이 한번 대표 출마를. 제가 아직 역량이 안 돼서. 일단은 최고위원부터. 더군다나 저는 당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최고위원 출마도 사실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표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입당해 달라고 하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대표하고 같이 이런 비상시국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얌전히 있으면 그럼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대표께 혹시 최고위원 출마를 상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잠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결단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직 권유는 하셨어요. 아직 최고위원 출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결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구나. 뭐 최고위원 출마했더니 이거는 이현주 의원님이 직접 결단하실 문제다라는 화답을 받으셨군요. 일단 결단을 하고 결단은 한 거 아닙니까? 결단은 하고 기자회견 통해서 입장 밝히시고 최고위원 레이스에 어떻게 뛰실지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출마 선언하시고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걱정과 또 많은 이제 관심과 이렇게 또 많은 권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 또는 굉장히 우리 당에게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또 국회에서 뭘 하느냐 하고 조금 더 다른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기대하는 역할들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며칠 안에 꼭 그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세요. 오늘. 며칠. 오늘 기자회견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요. 그렇구나. 돈도 좀 후원금이 필요하구나. 이게 어쨌든 전 돈을 쓰는 선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탁금도 들고요. 또 어쨌든 최소한 교통비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많다라는 설명을 좀 들으면서 당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초로 취재 편의점에서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 출마 결심. 출마한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초읽기 들어갔다. 계속 제목을 바꾸고 계세요. 뭐 이래놓고 안 하시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